그러면은 요즘은 되게 고금리 시대와 네. 아니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상가를 투자해도 될까요? 고금리 시기고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상가 투자는 무조건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또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구도심이나 서울의 어떤 주요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꼭 서울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단지 상가를 가보세요. 공실이 없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상가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에 있는 그 가게 점포가 매물로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걸 투자하셔가지고 그 월세를 가지고 노후의 생활을 한다든지 뭐 투자로서 어떤 수익률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신도시라든지 신축 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대신에 아까 그 주식에서도 일반 주식이 있고 뭐 선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상가를 사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정된 상권은 가격도 싸지 않고 사야 될 때 바로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놓고 준공될 때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고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르죠. 집합 상가를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팔아서 매매 차익을 누릴 것이다, 아니면 뭐 수익성을 본다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뭐 상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임대를 했을 때 분양하시는 분들이 얼마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상가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가 분양을 하면 망한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상가, 그리고 분양을 심지어는 받으려고 이제 계약까지 한 상가, 그 상가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이거.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분양받고 2년 후에 입주를 할 상가예요. 근데 그 2년 사이에도 주변의 시세가 계속 변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2년 후에 준공될 건데 지금 임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금액을 모르고 분양 당시의 수익률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근데 설마 진짜 몰라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준공된 지 1년 넘었는데 텅텅 비어있는 상가를 가보세요. 임대 사인이 다 붙어 있는데 심지어는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 그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직접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PD님, 왜 소유자가 거기다 직접 적어놨을까요? 부동산 놈들한테 맡겼더니 아무것도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 네. 거예요. 왜 놈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부동산들도 손을 놓은 거예요. 부동산들은 그 지역의 시세를 너무 잘 알잖아요. 맞아. 5천에 400을 받고 싶지만 그 가게 점포에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심지어 옆에 있는 패밀리마트라든지 이런 편의점 같은 것들이 200만 원에 임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더 좋은 자리일 텐데. 근데 내가 원래 분양받았던 금액만 생각하고 400을 고수하고 있으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400에 놔달라고 동네 부동산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 물건을 접수하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걸어놓고 전화를 아무리 받아도 임대가 되지 않아요. 저 최근 사례들 중에서 그 임차가 맞춰지고 신축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그 임차인이 맞춰졌다고 해서 7% 수익을 맞춰진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났더니 계약을 파기를 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악이냐 선이냐 이 문제를. 그게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저희는 이제 직업이 부동산 관련된 업종이니까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자기 가게 월세 얼마를 받을지 모르고 분양받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임차인도 자기가 거기다 가게를 냈을 때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그냥 당연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오픈을 하고 나서 망하는데,
저희 직업을 봤을 때는 어떤 가게가 동네에 오픈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같은 골목에 신축 건물이 1년 내내 비어 있다가 지금 어저께 저녁에 봤더니 카페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은 오픈도 안 했어요. 오픈도 안 하고 40평이나 되는 가게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직업이 부동산인 저는 거길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망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가를 오픈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이 시세 모르고 분양받듯이 장사 될지 안 될지 상권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물리잖아요. 맞물리면 가게가 한 번 들어갔다가 망하고 비는 거죠. 그럼 저기 돌발 질문인데 네네. 임차인이 어려운 상권 분석 얘기하면 부동산 하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이렇게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하면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내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입지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지표 같은 것들을 약간 보면서 그렇죠.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통 상가가 무슨 가게가 5개짜리가 아니라 규모가 좀 있는 상가면 그 상가에 자연스럽게 준공이 되고 나면 좋은 자리라고 판단되는 데는 뭐 브랜드 커피숍이 들어간다든지 브랜드 베이커리가 들어간다든지 하잖아요. 그들이 과연 그냥 들어갔을까요? 뭐 국민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바게뜨가 어디 오픈을 하면 파리바게뜨가 아무데나 오픈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혹가다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안 좋은 자리라도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자리라는 판단을 하고 입점을 하죠. 그러면 다소 좀 비싸긴 하지만 파리바게뜨 옆집을 계약한다든지 스타벅스가 들어있는 상가의 옆이나 뒤를 계약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냥 뭐 무작정 본인이 뭐 나는 음식 잘 만드니까 뭐 여기다가 하면은 장사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치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 정보가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임대인들 분들이 주기적으로 본인이 PR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 문자로 항상 그 임대 조건을 변경을 하고 지속적으로 본인 물건을 관리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방법 중에 방법인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그 상가가 5년을 계약하면 5년을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바뀌는데 공실은 안 생기는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상가들이 이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이 관리를 잘하는 거죠. 왜냐면 망하더라도 오늘 가게가 망했는데 내일부터 폐업하는 건 아니고 조짐이 있어요. 임대료가 조금 간헐적으로 밀리기 시작한다든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센스가 있는 건물주들은 자기 가게에 어떤 식당이 오픈하면요 자주 가죠? 자주 가서 먹어요. 먹고 본인이 느껴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적극적 개입을 해요. 야, 좀 짜다. 맛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아는 또 가게 사장님들은 또 자기가 과신하지 않고 또 고객의 소리를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짐을 봤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요. 그건 꼭 그 상가 점포가 아니라 건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PM 입장에서도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월세를 지난달 좀 밀렸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주인한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죠. 장사는 잘 되냐? 내년에 임대료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좀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장 그 가게를 뺄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중에 친한 곳들, 믿을 수 있는 곳한테 그거 다 오픈하면은 이제 그건 그 사장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니까 물어봐요. 좋은 자리 있으면, 좋은 임차인이 있으면 우리 가게를 빼줘라. 그래서 실제로 제안을 합니다. 너 장사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임차인 하나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권리금 협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종을 바꿔서 좀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집을 해보면 어떻겠어? 이러는 건물주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생각보다 제가 부동산 하다 보면은 어. 건물주 중에서 음. 그 상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네. 건물주가 와가지고 아 내가 임대료를 올릴 것 같은데 뭐 그런 소리 하면은 나 같아는 안 돼요 힘들어요 계속 그 장사가 잘 돼도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아,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하고요. 뭐 이거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요즘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과거에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치고 명도 한 번 안 당한 곳이 없고, 잘 되는 식당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그 가게나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 똑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이어서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는 거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명하지 못해가지고 그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뭐 이은미 귀신이 씌었나 봐요. 얘기를 해주세요, 빨리. 질문이 뭐였죠? 아, 이거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르지 마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는지 알아? 나도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대표님? PD님,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아,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자르지 마세요. 너무 좋았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실 상가 때문에 밤낮 잠이 안 오시는 임대인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죠? 뭐 극단적인 얘기로 동네 가게가 다 비어도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가게를 채우시면 됩니다. 브랜드 있는 업종을 유치하셔야 되는데 그 브랜드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내 점포에 들어오려면 임대를 얼마에 맞춰주면 좋겠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지원해 줄 게 있겠느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친해지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어차피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수수료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유치해주고 수수료를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좋다. 마지막으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점포가 비어 있는데 인근에 흥하고 있는 다른 상가에 있는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약간 욕먹을 수도 있는 건데 임차인을 스카우트 하듯이 옆에 있는 좋은 임차인들 있으면 사장님은 조건이 얼마에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는데 혹시 계약 기간 만료됐으면 우리 건물로 이사 오실래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년에 혹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요? 무슨 하고있어요? 아니 왜냐면 계속 노시라고 들을수록 빨려들어. 사실 저도 지금 내년 기회에 사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 좀 한번 담가보게요. 별 뜻 없었어요. 부동산을 20몇 년 한 저로서 내년의 경기를 말씀드린다면요. 경기는 수십 년 동안 좋은 경기요? 적이 없어요. 경기에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는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경기 난다. 그래요. 죄송해요. 다 이제 해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년 경기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실이 내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상가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면 장기 공실의 종착점은 결국 그 가게를 극단적으로 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사서 임대가 안 되면 크게는 임대료 손실이 있고요. 또 만약에 거기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 대출 이자까지 생으로 내야 되는데, 가게가 비어 있으면 그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비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 가지의 돈을 생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싸게라도 임대를 줄 것인가. 대신 싸게 임대를 줄 때는 브랜드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향후에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가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할 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신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분양을 받으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있을까요? 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오늘 또한 핫했습니다. 역시 부동산계의 노티엑스 이상입니다. 이거 뭐 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 네. 끝.